남편 한도윤 씨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내게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와 7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어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조문객들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유언장 사본 주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와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당연하죠. 검토하셔야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여유 있는 미소를 날리며 떠났어요. 비누는 손을 씻고 시간은 원망을 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남편의 불륜과 상간녀의 위조 유언장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저를 구원한 건 코끝을 스치는 아주 미세한 향의 차이였습니다. 55살 저는 제 남편의 상간녀와 재산, 존엄, 그리고 제 이름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삶의 쓴맛을 아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바칩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수제 천연 비누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나영공방이라는 이름으로요. 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천연 화장품 브랜드 디자이너였던 제가 결국 이 길로 들어선 건 향과 물성의 솔직함 때문이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재료들. 제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죠. 세상에 애매한 게 너무 많잖아요. 감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근데 비누만큼은 정확해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2.3%, 시어버터 15%, 코코넛 오일 18% 이렇게요. 레시피대로 하면 같은 향이 나오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새로 들여온 라벤더 배치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작업대 앞에 앉아서 향을 맡고 농도를 체크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그때 단골 회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라벤더 향이 평소보다 조금 진하네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새 배치 테스트 중이었고 저는 분명 정량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제 코는 그 미세한 피드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사실의 결이 조금 다르다는 신호. 그날 오후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협화음이 시작됐습니다. 정나연 씨 맞으십니까? 항공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인사팀이라고 했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한도윤 씨께서 오늘 새벽 출장지 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7년 전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비누와 레시피에만 매달렸죠. 항공사 정비사였던 그는 해외 출장이 잦았고 죽은 장소 역시 외항 정비 지원 중 머물던 숙소였습니다. 무심한 시작. 저와 남편의 관계는 이미 7년 전에 끝났기에 저는 그 사망 통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항공사 동료 몇 명, 친척 몇 명.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제 딸 서진이와 아들 한결이가 옆에 있었죠. 서진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조문객 중에 낯선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유독 제 쪽을 자꾸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근데 눈빛은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었죠. 한도윤 씨와 7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어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조문객들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죠. 한결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채린이라는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건 남편 한도윤 씨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증인도 2명 있습니다. 봉투를 펼쳤어요. A사 용지 한 장, 손으로 쓴 글씨, 그리고 도장. 전 재산 일체를 윤채린에게 상속한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틀렸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유언장 사본 주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와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체리는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여유 있는 미소였죠. 당연하죠. 검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한도윤 씨 보험금 수익자이기도 합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이 이미 완료됐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어요. 조문객들은 웅성거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죠.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니야.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뒤에 저는 서재로 갔어요. 거기엔 제가 모아둔 서류 박스들이 있었거든요. 저 좀 특이해요. 뭐든지 기록하고 보관하거든요. 레시피 노트는 물론이고 원가 계산서, 고객 카드, 심지어 가족 관련 서류까지도요.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다 있었어요. 먼저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냈어요. 법적으론 여전히 배우자 맞았어요. 이혼 안 했으니까요. 그럼 사실혼? 말도 안 돼요. 법적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이 성립될 리 없죠. 다음은 공방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자는 저, 정나연.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럼 왜 그 여자가 재산을 운운한 거지? 그리고 보험증권. 수익자란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배우자 정나연. 수익자 변경 이력은 없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죠. 야간 상담 가능했거든요. 한도윤 명의 보험 수익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주더군요. 네, 수익자는 배우자 정나연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생겼어요. 분노가 아니에요. 확신이었죠. 저 여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항공사에서 보내온 박스 하나, 정비복, 개인 소지품들, 그 중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항공 정비 관련 메모들이었어요. 기체번호, 점검 항목들, 그 중에 별표 표시가 된 페이지가 하나 있었어요. 0327 CLN, 0327, 3월 27일, CLN은 뭘까요? 항공 정비에서 CLN은 클린의 약자예요. 청결 상태 체크를 의미하죠. 근데 왜 날짜 옆에 이게 있는 거지?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윤채린의 SNS 프로필 생일이 3월 27일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방 직원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공방 건물의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됐다고 하네요. 뭐라고? 우리 대출 없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등기소로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봤죠. 그리고 경악했어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채무자는 한도윤, 연대보증인도 한도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언제, 어떻게, 제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정말로 떨렸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공방이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학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그 선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죠. 박서영 변호사. 소비자 문제랑 지적재산권 사건에 강하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박서영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일단 유언장부터 봅시다. 채린이 준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죠. 서영 변호사는 찬찬히 읽더니 질문했어요. 작성 날짜가 언제죠? 여기 보면 지난달 15일이요. 한도윤 씨 근태 기록 확보 가능할까요? 항공사에 요청해 보세요. 이틀 뒤 항공사에서 근태 기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지난달 15일 한도윤은 외항 야간 정비 중이었어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그럼 유언장 작성 시간은? 오전 2시로 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했죠. 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거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증인 진술도 확보해 봅시다. 유 원장에 적힌 증인 2명. 한 명은 항공사 동료였고 한 명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서영 변호사가 추적했죠. 그 결과 두 번째 증인은 해당 시간에 해외에 있었어요.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됐죠. 그럼 이 유 원장은 무효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송 준비하시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분해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제 감각이 맞았던 거예요. 며칠 뒤 채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채린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정나연 씨, 이렇게 싸우는 거 서로 힘들잖아요.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요? 보험금 절반만 주세요. 그럼 유 원장 소송 취하할게요.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비웃었죠. 유 원장이 가짜인 거 이미 확인했어요. 근태 기록, 증인 진술 다 확보했고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도 거짓이었죠. 그런데 제가 왜 합의를 해요? 채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유치원생 남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 한도윤의 아들이에요. 친자예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채린이 말을 이었죠. 이 아이한테도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으로요. 유 원장이 가짜든 아니든 이 아이 몫은 정당하게 받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봤어요. 아이 얼굴, 순진한 눈. 그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 남편의 아이일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친자 확인 소송하시죠. 법원에서 정확히 확인합시다. 채린이 웃었어요. 그래요. 법원에서 봅시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 혼자 남았어요. 작업대에 앉아서 새 비누 배치를 준비했죠. 라벤더, 시더우드, 베르가못. 향을 맡았어요. 코를 갖다 대고 깊게 들이마셨죠. 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레시피대로 만들면 같은 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서류를 위조하고 감정을 속이고 관계를 조작하죠. 그래서 저는 기록을 믿어요. 숫자를 믿고 문서를 믿고 증거를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길 거예요. 제 권리를, 제 공방을, 제 이름을 지킬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정나연이니까요. 55살, 천연비누 공방 운영자. 미대를 나와서 천연 화장품 브랜드 디자인을 하다가 공방을 시작한 사람. 뭐든지 기록하고 레시피를 지키고 숫자로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향이 달라지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친자 확인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 명령으로 체열이 진행됐죠. 한도윤의 생체 샘플은 항공사에 보관된 건강검진 혈액으로 대체했고요. 채린의 아이, 그 6살짜리 남자아이도 체열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그 2주 동안 저는 공방 일에 집중했어요. 아니, 집중하려고 애썼죠. 근데 머릿속엔 계속 그 아이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만약 정말 남편의 아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이한테 죄는 없잖아요. 근데 채린도 용서해야 하나요? 아니요. 용서는 별개예요. 아이의 권리와 채린의 죄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방 직원이 황급히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직원이 보여준 건 핸드폰 화면이었어요. SNS 광고였죠. 퓨어 크루쇼, 자연이 만든 깨끗함. 사진 속 비누 포장. 색감, 레이아웃, 폰트.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제가 5년 전에 그렸던 디자인 스케치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 스토어를 클릭했어요. 판매자 정보를 봤죠. 대표 윤채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품 설명을 읽었어요.
라벤더와 시어버터의 조화, 코코넛 오일 베이스, 저자극, 천연 비누. 심지어 향 구성까지 비슷했어요. 이건 도용이었어요. 명백한 디자인 도용이자 레시피 유사복제였죠. 저는 곧바로 옛 동료한테 연락했어요. 브랜드 디자이너 출신 선배였죠. 언니, 이거 좀 봐줄래요? 선배는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나연아, 이거 완전히 내 거잖아. 5년 전 내가 내게 보여줬던 그 시안이랑 똑같아. 이건 상표권 침해야. 증거 남아 있어요? 내가 당시 피드백 메일 보낸 거 찾아볼게. 첨부 파일에 내 디자인 원본 있을 거야. 이틀 뒤 선배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5년 전 제 디자인 시안 파일. 날짜 메타데이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박서영 변호사한테 자료를 넘겼어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디자인 도용이고 상표 침해 가능성도 있어요.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친자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죠. 친자 관계 불일치. 남편과 그 아이는 친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안도감? 아니요. 복잡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채린 쪽 상속 주장은 무너졌어요. 친자가 아니니까 상속권도 없죠. 근데 아이는요? 그건 채린이 책임질 문제예요. 나연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법적으로는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방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보건소 직원과 구청 공무원이 들이닥쳤어요. 천연비누 제조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요? 익명 신고 들어왔습니다. 화장품 제조 관련 법규 위반 의심. 저는 당황했어요. 근데 숨길 건 없었어요. 저는 법규를 지켜왔으니까요. 어디 보시죠. 점검은 꼼꼼했어요. 작업장 환기시설, 조명, 작업대 청결 상태, 원료 보관 방법, 제품 라벨링, 전성분 표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고 여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죠. 환기시설 일부 보완 필요, 라벨 글씨 크기 미세 조정, 책임 판매업 서류 보완. 2주 내로 보완하시고 재점검 받으세요. 공무원들이 나간 뒤 저는 알았어요. 이게 채린의 소행이라는 걸. 저는 목공 일하시는 문태섭 씨한테 연락했어요. 전에 공방 선반을 고쳐주신 적 있었거든요. 환기시설이랑 작업 동선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당연하죠. 내일 가볼게요. 문태섭 씨는 꼼꼼했어요. 작업장 구조를 보더니 설계도를 바로 그렸어요. 여기 환기구 하나 더 뚫고 조명은 LED로 교체하고 작업대 높이도 조금 조정하면 되겠네요. 일주일 만에 공방이 확 달라졌어요. 환기는 더 잘 됐고 조명은 밝아졌고 작업 동선은 효율적으로 바뀌었죠. 박서영 변호사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관련 컨설팅을 연결해줬어요. 서류 보완하고 전성분 표시 다시 점검하고 GMP 기준 맞춰서 정리했죠. 2주 뒤 재점검. 통과했어요. 이제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이 나간 뒤 저는 작업대에 앉아서 울었어요. 채린이 날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제 공방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했어요. 정비복, 수첩, 개인 소지품들. 0327CL엔 메모가 적힌 그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죠. 그러다가 한 페이지가 살짝 접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죠. 그 순간 뭔가 툭 떨어졌어요. 바닥에 작은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였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카드를 꽂았죠.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테스트. 녹음되나? 남편 목소리였어요. 7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나연아. 이걸 내가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죽은 뒤일 거야.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을 거야. 채린이 자필 유언장 어쩌고 하는데 나 그거 서명 안 했어. 절대로. 채린이 쓴 거야. 나는 도장 안 찍었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공방 담보대출도 내가 어리석었어. 채린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 섰는데 너 명의 건물로 대출받은 줄은 몰랐어. 이것도 내가 풀게. 풀려고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연아, 나 후회해. 매일 후회해. 근데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녹음이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죠. 유언장은 가짜였어요. 채린이 위조한 거였어요. 그리고 담보대출도 남편이 속아서 보증 선 거였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복잡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근데 이 녹음은 증거였어요. 결정적 증거. 저는 곧바로 박서영 변호사한테 파일을 전송했어요. 변호사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죠? 당연합니다. 메타데이터 확인해서 녹음 일시 특정하면 이건 유언장 무효 소송의 결정타예요. 며칠 뒤 공방 문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제가 일찍 공방에 나왔는데 유리문에 금이 가 있었어요. 돌에 맞은 것 같았죠. 문틈으로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펼쳤죠? 끝난 줄 알아? 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 협박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기물 파손과 협박 신고합니다. 경찰이 왔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특정은 어려웠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누군지. 직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근데 물러서지 않아. 물러서면 지는 거야. 저는 문 유리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죠. 공방 앞뒤로 2대. 이제 누가 와도 다 찍혀요. 딸 서진이가 공방에 찾아왔어요. 퇴근 후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로? 저는 서진이를 봤어요. 제 딸, 28. 문화기획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아이. 서진아, 엄마가 이 싸움하는 이유 알아? 복수? 아니야. 회복이야. 회복? 내 권리 되찾는 거. 내 이름 되찾는 거. 내 존엄 되찾는 거. 그게 복수보다 중요해.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내가 도울 만한 거 없어? 있지. 엄마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힘이 돼.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아들 한결이도 달라졌어요. 공방 온라인 스토어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구식이에요. 제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네. 요즘 쇼핑몰 트렌드 알거든요. SNS 연동도 하고 후기 시스템도 넣고 한결이가 일주일 만에 온라인몰을 리뉴얼했어요. 깔끔했어요. 모던했고 사용하기 편했죠. 주문이 늘었어요. 고객 후기도 쌓였고요. 아이들이 힘이 됐어요. 진짜로. 법원에 들어서는 날 저는 긴장하지 않았어요. 준비됐거든요. 박서영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증거는 완벽했고 제 마음도 단단했어요. 법정안. 채린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했더군요.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영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윤채린이 제시한 유언장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다음 증거를 제출합니다. 서영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펼쳤어요.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죠. 첫째, 유언장 작성 시간. 작성 일시는 지난달 15일 새벽 2시 1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윤 씨는 해당 시간 외항 야간 정비 근무 중이었습니다. 항공사 근태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화면에 근태 기록이 띄워졌어요. 둘째, 증인. 유 원장에는 증인 2명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중 1명은 해당 시간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출입국 기록도 화면에 나왔어요. 셋째,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영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어요. 한도윤 씨가 생전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사망 3일 전 녹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채린이 잡힐 유 원장 어쩌고 하는데 나 그거 서명 안 했어. 절대로. 법정이 조용했어요. 재판장이 채린 측 변호사를 봤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채린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거 검토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며칠 후 채린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법원에 사실혼 기간 생계기여 인정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7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생활비 기여분을 인정하라는 거였죠. 서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억지예요. 사실혼 자체가 성립 안 돼요. 법적 배우자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맞소송 들어갑니다. 퓨어 크루숍 상표권 침해, 디자인 도용, 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며칠 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피고 윤채리는 퓨어 크루숍 브랜드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 원고 정나연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인정됨. 채린의 온라인 스토어가 폐쇄됐어요. 동시에 유 원장 무효 소송도 1심 판결이 났어요. 원고 승소. 유 원장은 무효로 한다. 저는 법정 밖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공방에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클린 레시피 노트. 첫 포스팅에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나영 공방 정나연입니다. 오늘부터 제 레시피 일부를 공개합니다. 가정에서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한 천연 비누 레시피예요.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나눕니다. 라벤더 비누 레시피, 오트밀 비누 레시피, 시어버터 비누 레시피, 정확한 퍼센트와 온도, 주의사항까지 다 공개했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대박! 공짜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단, 판매 목적은 안 되고 가정용으로만 쓰세요. 공유가 늘었어요. 구독자도 늘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더 시작했어요. 지역 복지관이랑 협업해서 시니어 자립 워크숍을 연 거예요. 50 넘은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들, 취약계층 분들을 모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천연 비누 만들기, 포장하기, 온라인 판매하기를 가르쳤죠. 문태섭 씨가 목공, 패키지 디자인을 도와줬어요. 재활용 나무로 만든 비누 받침대, 업사이클 포장 박스. 이거 진짜 예쁘다. 팔면 잘 팔리겠는데? 그럼 팔아요. 수익은 참여자들이 나눠 가지고요. 워크숍 참여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거 배우고 나서 용기 생겼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그 말이 제일 기뻤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딸 서진이가 비정규직을 그만두고 공방 정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여기서 일할래. 브랜딩이랑 마케팅 내가 해볼게. 서진이가 SNS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릴스도 찍고 라이브 방송도 했죠. 반응이 좋았어요. 아들 한결이는 온라인몰 운영을 계속 도와줬어요. 주문이 밀릴 때는 포장도 같이 했고요. 엄마, 이번 달 매출 작년 대비 30% 올랐어요. 진짜? 우리 한결이 덕분이네. 한결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희는 밥상에서 대화했어요. 업무 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하고. 서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가끔. 근데 이제 괜찮아. 용서한 거야? 아니.
용서는 안 했어. 근데 원망은 내려놨어.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자리를 비워낸 거지. 한결이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빠한테 화내는 것도 지쳤어. 그래. 그게 맞아. 우리 앞만 보자. 그러던 어느 날 항공사 정비사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나연 씨, 혹시 한도윤 씨 명의 통장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무슨 통장인데요? 익명기부금 통장이에요. 나영공방 명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소액이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저는 멍했어요. 그게 무슨 한도윤 씨가 공방 초창기에 만든 것 같아요. 본인 급여 일부를 매달 넣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통장 내역. 7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기록. 매달 10만 원씩.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연에게. 미안해.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불륜으로 떠났어요. 저를 배신했고 아이들을 버렸고 7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동시에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몰래. 미안하다는 메모와 함께. 이게 뭘까요? 속죄? 미안함? 아니면 그냥 마지막 남은 양심? 저는 울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울었어요. 용서는 안 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사람은 복잡하니까. 나쁜 사람이 동시에 미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통장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워크숍 참여자들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한도윤 기금이 아니라 나영공방 자립 장학금으로요. 과거는 과거로 두되 의미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리뉴얼 오픈 날이 왔어요. 공방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나영공방 클린 슬레이트. 새 제품 라인도 론칭했어요. 리질리언스 회복력 시리즈. 라벤더와 시더우드 향. 첫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단골분들도 오시고 새 손님들도 오시고 한 손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클린 슬레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새판이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멋진데요. 저는 웃었어요. 비누를 포장하면서 생각했어요. 비누는 손을 씻어요. 기록은 진실을 씻어내고요. 시간은 원망을 씻어내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제가 씻어내는 거예요.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제 방식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나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5세. 남편은 죽었고, 상간녀는 유언장을 위조했고, 공방은 담보로 잡혔고, 브랜드는 도용당했어요. 근데 저는 이겼어요. 어떻게요? 기록으로, 법으로, 그리고 제 선택으로.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참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비누가 손을 씻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클린 슬레이트, 깨끗한 새판으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가 읽고 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나연이었습니다.